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안의 공대호 변호사입니다. 사업에 토지, 주택이 편입이 되면 그 소유자는 옛집을 건네주는 대신 새집,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또는 대내외적으로 불투명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권리를 포기하고 현금으로 청산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조합원 분양률이 떨어진다 또는 현금 청산 비율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현금 청산을 받게 되는 경우 현금 청산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금 청산자가 현금 청산을 언제 받게 되는 것인지 재개발 사업 절차 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 청산 대상자는 원래부터 조합원이었던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만 되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조합원으로 강제 가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강제 가입주의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럼 현금 청산 대상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정해질까요? 현금 청산 대상자는 통상 분양 신청 절차로 정해집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현금 청산 대상자를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자, 분양 신청 기간 중에 했던 분양 신청을 철회하는 자 또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관 등에 따라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도 현금 청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정해졌을 경우 이들에게 현금 청산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금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첫째,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자 또는 그 기간 내에 철회하신 자라면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이 발생 시기입니다. 둘째,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 대상에서 강제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 날이 그것이 됩니다. 셋째, 분양 신청 기간 종료 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라면 분양 계약 체결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 넷째, 분양 신청 기간 종료 후에 임의로 분양 신청을 철회하고 나아가 분양 계약까지 체결하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로 분양 계약 체결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현실에서는 현금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시기와 실제 현금 청산금을 돈으로 손에 쥐게 되는 시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 해서 곧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현금 청산금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가 난 이후에 현금 청산 절차라는 것이 본격 시작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금 청산금은 대부분 감정평가라는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은 즉 가격 시점이라는 것은 협의 당시 그리고 강제 수용 절차에서의 수용 재결일이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날들은 앞서 말씀드린 현금 청산금 지급 의무일로부터 심하게는 2년, 3년이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심하다는 것이죠.
재개발 사업은 매우 오랜 기간 진행이 됩니다.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끝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현금 청산금을 받을 예정이시라면 해당 재개발 사업의 절차가 어디까지 이르렀고 언제 현금 청산 절차가 진행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